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 또 10년물이 또 4%대를 또 넘어가게 되면서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10년기 상무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이 연준과 관련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 이제는 뭐 바뀔 거다라는 거 거의 확정인 상황인데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볼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연준과 관련해서 그런 금리 피봇의 역사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1980년대 이후에 금리 인상기에서 인하기로 넘어가는 피봇의 역사는 총 7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2019년의 금리 인하와 그 이듬해인 이제 팬데믹 금리 인하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 중에 5번은 경기 침체기에 인하한 것이고요. 2번, 1995년 하반기와 그 다음에 2019년도 하반기 인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였습니다. 피벗 평균 소요 기간은 약 5.5개월 정도고요. 가장 짧은 피벗은 1개월. 그 1개월은 1980년 5월과 1987년 10월이었고요. 피벗까지 가장 오래 버텼던 기간은 2006년 6월부터 이듬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때까지 1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인 2019년 금리 인하까지는 2018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7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한 것이 작년 7월이니까 원래라면 평균적으로 이번 1월 말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역사적 시각에서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하를 보고 있고 연준에서는 점도표상 하반기 이후나 피벗 시기를 보고 있으니까 최소 12개월 정도 그 기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 피벗의 이유를 연준 의장 재임 기간별로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80년대 폴 볼커 의장 시기에는 오로지 물가였습니다.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볼커 의장 자신이 암살 위협을 느끼고 권총을 차고 다녔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금리를 드라마틱하게 올렸는데 그렇다고 금리를 마냥 올린 것은 아닙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바로 금리를 낮췄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짧은 피벗 1개월짜리가 바로 볼커 의장 시절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하루에 3, 4%를 그냥 올리던 시절이니까 사실 기업들이 남아날 수가 없죠. 그리고 1982년에는 미국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머징 국가, 특히 멕시코가 당시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하고 남미 경제가 큰 위기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초고금리 금리 시절에 물가는 어느 정도 낮췄고 경기 침체가 오니까 볼커 의장 시절에는 바로바로 금리를 정상화시켰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린스펀 의장 시절로 돌아가면 그린스펀 의장은 연준 역사상 가장 오래 재임을 했던 의장이고 1987년부터 2006년까지의 그 재임 상황을 보면 기준금리를 정말 세밀하게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물가에 대한 압력도 이전보다는 훨씬 없었던 상황이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를 막으면서 금융시장 붐업을 이뤘던 금융시장 황금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의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마에스트로라고도 불리우잖아요. 그는 전임 볼커 의장과는 달리 물가에 대한 부담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때로는 올리고 그리고 때로는 내리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재임하자마자 1987년 10월 19일에 블랙 먼데이가 발생을 했죠. 그날 주가가 하루에 23%가 S&P 기준으로 떨어졌는데 바로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금리를 인하해버립니다. 그 밖에도 1998년에 러시아 채무 불이행, 이어서 나온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파산, 2000년도 닷컴 버블, 2001년 9.11 테러 등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있을 때마다 세밀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 다음 의장인 버냉키 의장 시절로 가보면 2006년에서 2014년까지 재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각이 나던 시기입니다. 전임 그린스 의장 재임 막바지였던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매번 25bp씩 올려서 최저 1%에서 5%까지 인상을 했는데
결국 그것을 오래 놔두면서 2007년부터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시작하더니 그 이듬해 베어 스턴스 파산 위기, 그다음에 페니맥 프레디맥 국유화, 이어서 나온 리먼 브러더스 파산, AIG 파산 위기 등등의 일련의 금융위기를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뭐 다행인 거는 버냉키 의장이 대공황 전문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이걸로 많은 논문을 냈고 또 별명이 헬리콥터 밴 아닙니까? 헬리콥터 안에서 돈을 필요할 때는 사정없이 뿌리자는 것이 그의 이론이었고요. 실제 연준 의장이 되고 금융위기가 터지자 그의 이론을 마음껏 실전에 펼치게 됩니다. 제로금리로 바로 내리기 시작했고 제로금리에 이어서 양적 완화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그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보였고요. 물론 버냉키 의장 재임 당시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게 뭐 경제에 큰 도움이 된 건 하나도 없고 버블만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당시의 경제 아노미를 빠른 시일 내에 제자리로 돌렸다는 공로로 202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했죠. 버냉키의 후임이었던 현 재무장관이 옐런 의장 시절에는 사실 금리 인하라는 피벗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014년에서 2018년까지는 기본적으로 금리를 정상화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은 좀 드라마틱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 자체가 비경제인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연준 의장처럼 자신만의 그 논거를 가지고 다른 연준 위원들을 강하게 설득했다기보다는 다른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연준 위원들, 키맨들의 그 발언이 오히려 더 두각을 나타냈던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임스 블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매파 주장을 할 때 그의 의견을 반영해서 2022년에 드라마틱하게 올렸고요. 지금 현재 역시 매파인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의 QT 조정 발언에서 나타났듯이 빠르면 이번 1월부터 QT 조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파월 의장의 첫 번째 피벗인 2019년 당시에는 이제 보험성 기준금리 인하였고요. 결국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지표가 나오기 전에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인하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위험자산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2020년에 팬데믹이 터지자 버냉키 이상의 강력한 완화적인 통화정책, 그러니까 제로금리 플러스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회사채 매입까지 단행을 하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는 또 버냉키 의장의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또 다시 돌아가면 2022년부터 드라마틱하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켰던 부분은 분명 볼커 의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그 파월 의장이 지난 한 6년 정도 보여줬던 모습은 폴 볼커 의장, 그린스펀 그리고 벤 버냉키의 그 모습을 모두 보여준 3도류, 4도류의 인상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관련된 연준 의장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까지 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재와의 차이점이 어떻게 있을지 그리고 피봇 가능성은 어느 정도까지 내다보고 계시는지 시간상 핵심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은 필연적입니다. 단 언제 하느냐가 결정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당초 연준은 하이어 포 롱거라는 정책을 공공연하게 밝혔고 그 하이어 포 롱거라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12개월 정도 금리를 그대로 두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그렇지 않은 분위기 같습니다. 일단은 고용지표가 아직 세게 나오고 있지만 고용지표 자체가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침체로 들어설 때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어서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3월달 기준금리 인하를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점도표가 3월달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그 전에 점도표를 보긴 힘들지만 어쨌든 연준의 입장에서는 전일 월러 이사가 밝혔듯이 좀 천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여서 결국 현재 점도표를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준금리의 인하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보험성 기준금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파월 의장이 이번에 선택할 피벗은 결국 전임 그린스펀 의장처럼 세밀한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경기 부양과 금융시장 호황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 가지고 앞으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인 금리 인하와 관련 전망들 잘 예측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채권 플로우 10년기 상무와 함께 해보셨습니다.